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는 뭐 좋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은 좋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고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자, 지금 이제 결국에는 우리 증시는 이제 이번 주를 마감을 하다 보니까 자, 지금까지 팔지 못했는데 또 다음 주에 더 빠지더라도 그냥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테고, 뭐 저는 항상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래도 굉장히 아주 좀 그래도 비교적 정확한 그 뭐랄까요? 이렇게 전망? 코치? 뭐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주 중에 그 종목을 다 팔고 지금 오늘 오후에 약간 샀는데 글쎄요. 이제 매수가보다는 좀 올랐어요. 한 종목 샀는데 오늘 반도체가 이제 먼저 좀 상승하는 분위기여서 반도체를 하나 샀는데 다음 주에 좀 더 빠지면 역시 비중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2차 전지는 역시 오늘 오후장에서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이 보였지만 아직은 뭐 너무 변수가 많고 완전히 좋아진다는 어떤 흐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차이가 뭐냐면요. 오늘 반도체는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의 흐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2차 전지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대장주들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 이상 매수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아니라고 보고 오늘 저는 오늘뿐만 아니고요. 이번 주 내내 지금 매수하려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말리느라고 오늘 물론 오늘은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만 오늘 그 제가 매수하기 전까지 오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번 주 내내 계속 매수는 안 된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오늘 뭐 일을 하다가 그 어떤 종목을 하나 물어보시는데 절대 사면 안 되는 종목이어가지고 일하다 뛰쳐나와가지고 말리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뭘 사라 뭐 마라 뭐 이렇게 그런 것 자체가 좀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뭐 왜냐면 본인이 뭐 다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뭐라고 하든 뭐 누가 아니면 누가 뭐라고 하든 그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건데 하지만 저는 요즘에 지금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또 이렇게 됐죠. 뭘 홀딩을 하라는 둥 그냥 붙들고 있으라는 둥 오히려 뭐 더 사라는 분도 있고 그래요. 2차 전지를 만약에 2차 전지를 뭐 최근 한두 달, 석 달 더 사라고요? 아유, 지금 안 되죠. 리튬 가격부터 지금 그다음에 유럽 판매 대수, 테슬라 주가 뭐 전망과 그다음에 어제 실적 나오자마자 이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 물론 악재는 시장에 반영되면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지만 지금 악재가 살아 움직여요. 꿈틀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더 안 빠지는 걸 오히려 반등하는 걸 확인하고 사도 충분해요. 이미 그 처음에 예상하고 움직이지만 않았다면 또는 뭐 장 중에 지금 흐름상 뭐 예상을 해서 어떻게 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계속 물타기를 했다든가 이러지만 않았다면 지금 뭐 충분히 계속 비중을 줄였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주가가 계속 오늘 빠지면 오늘 좀 더 팔고 내일 빠지면 내일 더 팔고 내일 모레 빠지면 더 팔고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진짜 멋지게 지금 하락 추세다. 일단 전량 매도 해볼까? 그렇게 하고 장 계속 관망하면서 오늘도 빠지네. 가만히 있어보자. 더 안 사고 또 내일도 빠지네. 살까 하다가 참자. 자 이러다가 오늘은 장 분위기가 좀 달랐죠. 오늘 금요일이었기도 했고 너무 많이 빠졌던 것에 대한 반발 매수 같은 게 들어오기도 했고요. 오늘 반대 매매 같다는 생각을 하게 했던 그 종목들의 오전장에서의 급락이 여러 종목이 보였습니다.
반대 매매가 나올 때는 그 반대 매매가 비이성적인 하한가 거래 체결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1분봉이 뭐 한 10분 동안 1분봉이 하락을 하면서 일봉상 3% 5% 이상 막 빠져서 오늘 어떤 종목 하나가 뭐 되게 우량주인데 장중에 20% 가까이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쫙 나왔었어요. 반대 매매죠. 뭐 반대 매매 말고는 어떤 상상을 할 수 없는 뭐 그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요즘에 최근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내가 이제 주식이 상승을 할 걸로 예상을 해서 이제 빚을 내는 단기 빚을 내는 뭐 미수거래를 쓴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면 다행인데 오르지 못하면 이제 그걸 갚아야 되는데 내가 현금을 내가 채워 넣을 현금이 있으면 미수 쓸까요? 아니죠. 극단의 방법인 거예요. 최후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이걸 만회하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어. 미수 뭐 이런 거는 신용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제가 진짜 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100번도 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절대 금물,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금물. 주가가 계속 좋을 때, 2020년 같은 이런 때에는 빚을 내서 불타기를 한다. 뭐 그렇게 해서 그 레버리지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렛대 효과죠. 그렇게 해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도 주변에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자. 빚을 내서는 뭐 투자하지 말자 이런 건데 뜻하지 않게 큰 수익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크게 수익을 오늘 하루 장만 가지고도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무모한 투자는 좀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고. 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잡은 것 같은 흐름이 나오기는 했지만 월요일 날 오늘 빠진 것, 또 어제 빠진 것, 또는 그 둘을 합친 것 이상 빠지지 말라는 보장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 선물지수 또 크게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뭐 테슬라가 또 한 번 10% 빠지고 엔비디아가 또 한 뭐 5% 이상 빠지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주말 내내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은 아직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에서는 외국인이 코스피 기관이 코스닥을 사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탈출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매수를 해보는 건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건 너무나 좋은 뭐 한번 시도해보는 거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여기서 더 안 좋을 경우 그때 어떻게 할지 그냥 오늘 내가 매수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그래서 더 빠지면 비중을 좀 줄이고 뭐 많이 안 좋다 그러면 그냥 다 던지는 거죠. 오늘이 아니라 여러분하고 이제 그런 말씀을 늘 드리는데 너무나 상식 아닙니까? 주가가 폭등한다. 시장 분위기가 코스피가 막 2% 이상씩 오른다. 그러면 누군가가 강력하게 사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나도 좀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제 덜어내야 되겠다. 팔죠. 반대로 움직이죠. 반대로 요즘처럼 주가가 막 폭락을 하면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면 누군가가 특히 외국인 기관들이 막 폭탄 매물을 쏟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안 좋네. 나도 이제 덜어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상식적인 건데 사실 그걸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나요? 빠지면 물타기 하기 바쁘고 오르면 덜어내기 바쁘고 그렇게 반대로 항상 움직이는 게 개인 투자자예요. 그건 뭐 누구나 또 마찬가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써야만 내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키울 수 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그런 걸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뭐 생각을 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사실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좀 진짜 그 요즘처럼 말도 안 되는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조언을 이게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저는 제가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긴 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누구나 다 정성껏 뭐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최근에 한 몇 달 동안 한 석 달? 그 고점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그 기간 동안에 시장의 분위기를 읽지를 못하고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전기차 판매 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 분기마다 계속 실적이 나빠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2차 전지를 사라.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오늘 저도 2차 전지 사시고요. 그냥 계속 보유하세요. 한 3년, 5년 보유하세요. 너무 쉽죠. 너무 쉬운 처방 아닙니까? 2차 전지 2030년까지 들고 있으면 지금 올라갈걸요? 당연히 올라갈걸요? 그런데 종목마다 반토막이 났다가 이미 반토막이 났잖아요.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10배쯤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반토막이 날 때 지금 여기서 자 150 얼마 가던 에코프로가 이제 70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30만 원까지 가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30만 원까지 갔다가 그게 250만 원이 될지 뭐 1000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그게 다시 반토막이 나서 뭐 1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그게 100배쯤 오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하나의 분기 정도, 또는 뭐 최소한 한 달 정도, 아니면 뭐 지금 현재의 흐름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전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올바른 방향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요,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가장 든든해요. 지금은. 왜? 단기적으로 볼 때 반도체는 내년에 올해보다는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아질 거예요, 반도체는요. 물론 그러다가 몇 년 뒤에 다시 사이클상 경기 하락을 다시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경기 바닥을 지나는 이 시점에서는 반도체가 너무 유망하고 좋습니다. 2차 전지도 물론 마찬가지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었어요.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잡을 때까지, 반도체가 지난 몇 년간 그랬듯이 바닥을 잡을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게 좋아요. 그리고 당장 하락할 때 크게 빠지는, 이거를 사실은 좀 베타 값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베타 값이 큰 종목들은 이런 약세장에서 사면 안 돼요. 베타 값이 작은 종목들을 사야 됩니다. 이거는 어느 업종을 망라하고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 2차 전지 중에서도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뭐 아주 예민하게 움직였던, 올라갈 때 크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빠질 때 크게 빠지거든요. 그게 베타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 말고 뭐 장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쪽, 그러니까 2차 전지의 그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도 좀 다른 분야, 그리고 올라갈 때 좀 많이 올라가지 못했고 관심이 덜 했던 종목들이 언젠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2차 전지는 거의 대부분 업종이 다 올라갈 건데, 그런 종목들을 조금씩 나눠서 사거나, 아니면 그것도 좀 불안하면 그냥 ETF들 빠질 대로 많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ETF들을 좀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그렇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너무 지금 흔들리니까, 지금 뭐 악재가 많이 이제 반영이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당분간 변동성이 너무 클 거기 때문에 차라리 2차 전지보다는 지금은 반도체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 최근에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 이제 자동차 한 종목을, 부품주 한 종목을 보다가 며칠 전에 이번 주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을 해드리면서 제가 이제 매수해도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것에 이 정도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 자리에서 20원 차이로 오늘 접근을 했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뭐 그 가격까지 빠질 거예요, 무슨 점쟁이는 아니지만, 그 차트상의 이제 그런 흐름, 매물대나 이런 흐름이 그렇게 보였고 오늘 반등이 나와서 사실 좀 살까, 자동차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좀 살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이런 생각을 오늘 하고 안 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를 샀거든요. 아, 글쎄요. 이제 이 하락장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만 아직 약간 더 남았어요.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어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제가 알려드리긴 했어요. 그 코스피 코스닥의 주봉을 보면서 하방을 잡는 코스닥이 거의 근접했거든요. 완전 거의 근접해서 반등을 했는데 오늘 제가 그 텔레그램으로 알려드렸었던 그 코스피 코스닥의 이제 480 주선을 한번 보시라고 이 부근이 바닥일 거라고 말씀드렸던 그 자리가 거의 코스닥이 더 안 좋았기 때문에 먼저 거의 터치 직전까지 갔다가 반등했고요. 코스피는 약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바로 그건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 흐름을 보고 지금 미국 증시 어느새 한 20분밖에 안 남았네요. 개장까지.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군요. 빨리, 녹음을 해서 이제 편집해서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군요. 오늘 코스피가 135종목이 올랐고 761 종목이 빠졌습니다. 역시 장이 안 좋았어요. 1.69%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100이 약간 좋았지만 그래도 뭐 좋지 않았습니다. 1.46 뭐 역시 만만치 않게 안 좋았죠.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했고요.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278종목이 올랐고 1297종목이 빠졌습니다. 이것도 막판에 많이 만회한 거예요. 오늘 장중에 코스닥 하락 종목이 1400종목이 넘었었어요. 근데 그래도 한 100여 종목이 상승 반전한 겁니다. 코스닥이 1.89% 빠졌고 코스닥 150도 1.82%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했고요.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기관만 샀는데 금투가 이제 매수했다. 금투가 왜 매수했을까? 바닥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선물지수 보면은 0.2, 0.3 요 정도 빠지고 있다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조금 더 빠지고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오늘 0.37% 하락을 해서 1352원대 기록을 했고요. 국제유가 1.26% 올라서 88.37달러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금리 급등에 따른 미국 증시 하락 영향으로 1%대 하락 출발한 증시가 금리 급등에 따른 전기 전자주 중심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지만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하락폭을 줄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코스닥은 나스닥 지수 하락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뒤에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은 미국의 반도체 및 중국의 흑연 이제 음극재 소재로 쓰이는 흑연을 수출 통제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하락했다 이런 제목으로 달렸고요. 어제 미국의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5%대로 급등. 이거 16년 만에 벌어진 일인데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율도 1350원대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조금 빠졌지만 하락 출발했고요. 장중에 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그리고 중국의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 통제 소식이 나오면서 하락폭을 키웠다.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기반해서 금융, 에코프로 그리고 방송 서비스 업종 등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사우디 국빈 방문 동행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했다.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좀 올랐다고 해요.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이제 일정이 나오면서 자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딱 두 종목만 빨간색입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종목이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했고요. 자, 음극재 나오니까 포스코 퓨처엔 바로 급락을 하죠. 5.66% 많이 빠졌고요. 포스코홀딩스도 5%대 하락이 나왔고,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현대모비스까지가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세 종목이 올랐죠. HLB, 펄러비스, HPSP 세 종목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마이너스 5%대 하락이 나왔고 LNF도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는 건설업종이 오늘 현대건설이 아주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건설업종이 유일하게 올랐는데요. 일성건설 8%대, 범양건영 5%대, 지능기업 우선주 그리고 현대건설이 3%대 올랐고요. 철강 금속 업종이 가장 많이 빠졌는데 대호 AL 마이너스 13%대, 사마알미늄 마이너스 8%대, TCC 스틸 마이너스 6%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은 음식료 담배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카나리아 바이오 5%대, HPO 3%대, 아미코젠 2.36% 올랐고요. 빠진 업종은 금융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푸른저축은행 마이너스 11%대, 에코프로 마이너스 5.89% 하락했죠.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 신풍제약이 5.8%, 동성제약과 유한양행이 2%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경보제약, JW 중해제약, 종근당바이오가 마이너스 5%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대성미생물 11%대, 올리페스 7%대, SCM생명과학과 오스코텍이 5%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셀레믹스 마이너스 15%대, 인벤티질랩 마이너스 11%대, 아스타와 S바이오메딕스 마이너스 9%대 빠졌고요. 공매도 148억 원이 줄었습니다. 코스피의 KG스틸, 한국금융지주, 넷마블 세 종목이 과열 종목 지정됐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삼성전자, 포스코퓨처엠, LG에너지솔루션이 400억 원 가까이 나왔고요.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DX, 고영, LNF 순이었습니다. 자,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롯데지주, DL, LG디스플레이, 현대백화점, 한온시스템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아난티, 스튜디오 드래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녹스 첨단소재, KMW 순이었습니다. 자, 미국 국채금리 5% 중대 기점을 넘어섰다 이러면서 세계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새벽 이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 직후에 금리가 떨어지다가 미국 경제가 호조, 그래서 좀 탄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뭐 금리를 올리거나 이럴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받으면서 상승 반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훨씬 더 높아질 거라는 주장이랑 상승세가 좀 꺾이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예측을 할 수 있다기보다는 다음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잖아요. 2주 남았잖아요. 2주도 안 남았죠. 열흘쯤 남았죠. 지금 미국 그 11월 FOMC에서 파월의 발언, 그 다음에 점도표, 그 다음에 12월 FOMC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추가 어떤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상승 반전이 나올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자, 오늘 중국의 수출 통제 대상에 흑연이 추가됐다 하면서 한국의 파장이 우려된다, 이런 기사가 이제 나왔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흑연은 2차 전지의 음극재 원료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영향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면서 2021년 기준에 인조흑연은 87%, 천연흑연은 72%를 중국에서 수입한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퓨처엠, 뭐 코스모 신소재, 또 뭐 대주전자재료 뭐 등등의 몇 가지 이제 종목들이 막 생각이 나죠. 뭐 양극재도 그렇지만 저는 요즘에는 양극재, 음극재, 적어도 이 두 업종은 조금 더 좀 매수를 하려는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변수가 많아지고 있고 이미 많아요. 그리고 이 악재들이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 주가가 지금 보시면 급락을 해서 121선을 그냥 뭐 뛰어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까? 그 밑에 검정색 선까지 빠질 것 같지 않나요? 241선. 바로 121선 위로 또 V자 반등을 하거나 좀 더 밀려내려서 241선 가까이까지 밀리거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뭐 방향을 위든 아래든 잡겠죠. 이제 미국 증시 개장까지 한 10분 남았는데요. 자, 그럼 지금 잠깐
테슬라의 이제 현재 흐름,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지금 장전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1.78, 1.73 빠지고 있습니다. 1.72 약간 낙폭을 좀 줄이나요? 216달러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41선, 지금 보고 계신 241선이 200달러대 초반입니다. 209달러 정도 되거든요. 209달러. 그러면은 지금 216달러니까 오늘 장중에 만약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 1.73%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장중에 좀 더 하락을 해서 21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저는 거기서는 더 빠지지 않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200 어제 종가가 220.11달러인데 지금 216.3달러 요 정도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 음봉이냐 양봉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약간 더 밀릴 거라고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밀리더라도 이게 음봉으로 마감을 하느냐 양봉으로 마감을 하느냐 또 음봉도 장대 음봉이냐 양봉도 장대 양봉이냐 뭐 좀 장대 양봉이 나와준다고 장대 음봉이 나와주거나 그러면 방향성을 한쪽으로 더 크게 가져갈 텐데 테슬라의 지금 실적만 보면 이거 평범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평범해져 버렸어요. 그냥 되게 속된 말로 그냥 잡주같이 그냥 돼버렸습니다. 그 테슬라가 누리던 그런 어떤 독점적 지위 같은 게 좀 없어진 느낌이 있고 사이버 트럭도 지금 출시가 늦어지다 보니까 어떤 파괴력이라는 걸 사람들이 구경할 수 없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대형주가 10% 가까이씩 빠지고 하루에 급락을 하고 최근에 이제 한 이틀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고 이제 오늘 조금 더 하락을 한다면 3일 연속인데 이 정도로 악재를 반영해 버리면 이건 더 이상의 악재가 아니지 않느냐. 그냥 그러니까 다 반영해 버린 거 아니냐. 그러면 다음 분기에 대한 이제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봐야 되고 그런 이제 증권사들의 어떤 예상치 이런 것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이제 실적을 발표했고 그런 거를 잘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되게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지금 현재 6분 정도 남았는데 216.65 마이너스 1.54%까지 지금 장전 움직임이 좀 좋아지고 있는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테슬라가 여기서 241선 부근까지 좀 더 끌려갈 것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다음에 방향을 그다음에 어떻게 잡을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증시에서 특히 테슬라의 움직임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하루 반대 매매 5,250억 사상 최대 이틀 동안 8천억이 넘게 나왔다 그러죠. B2 개미들 곡소리 이런 제목이 오늘 많이 나왔어요. 반대 매매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흘짜리 초단기 대출인 미수거래 대금을 갚지 못해서 주식을 강제 처분당하는 반대 매매가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다. 자, 이거 글쎄요. 지금 저는 항상 뭐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수거래는 요즘 같은 장에서는 진짜 아주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항상 뭐 계좌에 있는 돈은 풀 매수하거나 그러지도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최소한 한 반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하는 게 좋다. 지금은 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리스크 관리를 최대한 뭐 잘 해야 됩니다.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반대 매매 정말 끔찍합니다. 뭐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빨리 수급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이 4일 연속 매수가 나왔지만 기관이 매도를 조금 더 늘렸어요. 그렇죠? 68,800원으로 700원이 더 빠졌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대신에 83,000주를 매수, 금투가 공격적으로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하루 매수량으로 10월 16일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0원이 빠졌지만 이제 에코프로 BM은 거의 다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끔 금투가 만들어주고 있네요. 에코프로 외국인 기관에 심지어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만 팔았어요. 자, 47,000주 이제 못 견디고 반대 매매 같은 걸로 개인들이 자기 갖고 있던 물량을 털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기관이 그걸 잡은 걸 수도 있고, 자, 75만 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을 수 있을까? 이게 진짜 바닥일까? 찐 바닥일까? 자, 이따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포스코홀딩스 역시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만 팔았습니다. 자, 45만 원까지 빠진 지점, 반대 매매 물량이 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왜? 최근에 개인이 계속 사모았는데 주가 뭐 60만 원을 넘었던, 한 달 전에 60만 3천 원인 게 지금 45만 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거의 30% 가까이를 한 달 사이에 하락했다면 못 견디죠. 자, 이걸 외국인 기관이 잡았단 말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또 금투가, 그렇다면 45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 기대하게 만드는데, 역시 오늘 밤 미국 증시 흐름이 좀 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셀트리온은 외국인이 일단 사주고 있어요. 기관이 많이 11만 주 넘게 팔았기 때문에 100원이 빠졌지만 일단 외국인이 사주고 있는 흐름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헬스케어 외국인이 팔았습니다만 기관이 13만 6천 주, 하루 순 매수량으로는 뭐 최근 한 달 사이에 가장 많았고, 이게 금투가 오롯이 산 거라서 자, 주가는 100원 빠졌지만 별로 걱정되지 않는 흐름. 제가 어젠가요?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뭐 무조건 사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중이다, 이거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메이드 역시 개인 팔고 외국인도 팔았지만 기관이 3만 주 넘게 매수. 자, 금융투자가 2만 7천 주를 매수했고 연기금이 2,200주 매수했는데 주가 50원 빠졌죠.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제 아래쪽에 하락하는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겁니다. 그렇게 거의 다 내려왔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죠. 항상 너무 예측을 긍정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시간에 볼까요? 삼성전자 0.15% 100원 오른 68,900원. 에코프로 BM 0.64% 1,500원이 오른 23만 5천원. 에코프로 0.4% 3,000원이 오른 75만 4천원. 포스코홀딩스 0.33% 1,500원이 오른 45만 4,500원. 셀트리온 0.07% 100원 오른 14만 2,300원. 헬스케어 보합이었네요. 위메이드 0.3% 100원이 오른 33,900원이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봉 차트 보면 주가가 엄청 빠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래 꼬리를 달고 21선 위에서 마무리를 21선이 아니군요. 예. 3일선이군요. 하지만 뭐 단기 이평선들 위에서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락을 하더라도 아래쪽에 이동평균선들이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다 지지선이에요. 뭐 급락하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음봉 계속 만들어내면은 주가는 약세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아래쪽에 11선을 돌파하는 순간, 오늘 돌파했었죠. 물론 그 장중에 반등이 나왔지만 돌파하면 그냥 더 이상의 지지 라인이 없을 때까지 빠지고 나면 그 밑에 이제 481선이기 때문에 저 파란색 481선 6만 5천 원대까지 밀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은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코프로 BM 지금 아래쪽에 분홍색 241선 부근까지 오늘 아래꼬리를 살짝 달고 그 부분까지 가니까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 거죠. 자, 어느새 까마득한 옛날처럼 보이던 석 달 전 그 최고가 50만 원대 지금 보이시죠? 뭐 우뚝서 무슨 산같이 보이는데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제 60% 정도의 마이너스 60%의 이런 상황. 저기서 만약에 이런 지점에서 7월 말 8월에도 계속 사라고 만약에 했다면, 그렇게 독려했다면 그거에 결과적으로 지금 그게 잘한 건 아니겠죠. 뭐 모르겠어요. 이제 만약에 최근에 2차 전지를 이런 에코프로 뭐 BM을 7월 말 8월 뭐 9월 이런 흐름에서 만약에 계속 사야 돼, 뭐 사라, 뭐 이렇게 뭐 조언을 해주는 주변 분이나 뭐 누가 있었다면 신뢰를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인데, 자, 에코프로는 아래쪽에 이제 매물대 지금 제일 긴 매물대 밑에까지 왔죠. 지금 75만 천 원이 가장 긴 매물대죠. 선 두 개 그려놓은 게 매물대 상단과 매물대 하단인데, 이 매물대의 바닥까지 이제 지지라인까지 온 거예요. 이거는 거의 더 안 빠질 거라고 봐야 됩니다. 거의 이제 더 빠지기가 좀 어려운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매물대를 더 뚫고 내려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 매물대의 아래쪽 하단이죠. 그게 66만 7천 원이기 때문에 한 67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추가로 밀리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매물대 자체가 길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거의 74만 원대 정도에서는 이건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뭐 급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좀 선을 3개를 그려놨는데요.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현재 가격대, 그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가격대가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 한 4만 5천 원인데, 그게 오늘 아래 꼬리 저점이었거든요. 44만 5천 원이 지금 바닥. 자, 여기서 더 하락하면 그 아래쪽에 매물대가 약해서 그 매물대 하단 41만 6천 원, 이 정도까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등이 나오면 이제 위쪽에 47만 6천 원, 이렇게까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건데요. 오늘 주가가 공교롭게도 윗꼬리도 달고 아랫꼬리도 달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의 매물대에서 그 아래로 내려가지도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요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제가 볼 때는 이제 44만 원에서 47만 5천 원, 47만 6천 원, 이 정도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더 빠지면, 지금 45만 3천 원에서 더 빠지면 44만 원 정도가 아닐까. 그리고 반등하면 47만 원 정도에서 곧바로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셀트리온. 오늘 좀 빠지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21선 위에서 마무리를 했어요. 전형적으로 이거는 빠지지 않는 21선의 지지를 확인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온 거예요. 오늘만 딱 놓고 봤을 때는 하락장이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모습이 나왔다. 헬스케어 똑같습니다. 21선 위에서 마무리했어요. 결국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더 빼지 못해요. 지금 더 뺄 수가 없어요. 왜? 합병의 긍정적인 양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전에 한 달 전하고 몇 주 전하고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합병을 해버리면 시너지 효과, 합병 이슈로 인해서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가 계속 매수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 이제 더 이상 더 빠지지 않는 굳건한 어떤 매물 벽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합병의 긍정적인 어떤 신호나 어떤 호재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충분히 완전히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위메이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33,000원대 초반까지 33,050원까지 오늘 다시 이제 밀렸죠. 어제 저가가 같은 가격대였잖아요. 어제 저가도 위메이드가 어제는 33,150이었네요. 오늘 33,050원까지 이제 저점을 더 새로 썼네요. 근데 종가는 어쨌든 33,800원까지 올라갔는데, 오늘 대체로 흐름들이 이랬죠. 이제 저점까지 갔다가도 곧바로 좀 반등이 나와서 약보합이나 이런 정도로 마무리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는 아직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고 있어서 매수는 할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11월 8일 날 실적 발표를 해요, 위메이드가. 그래서 그때 실적 어떤 변화가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지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 선물지수 물론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가 이제 6분 지났네요. 자, 선물지수 보면은 106, 다우가 마이너스 106, S&P 500과 나스닥도 크게 좀 빠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게, 지금은 일단 선물지수도 선물지수지만 미국 증시가 어떤 흐름으로 개장을 했나 좀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을 먼저 봐야 되겠죠. 나스닥 지수. 자, 잠깐만요. 지금 테슬라 아까 보던 게 창이 바로 띄어졌네요. 2.36% 지금 빠지고 있네요. 214달러, 215달러 정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흐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9달러라고 했잖아요. 아마 오늘 저점이 210달러 언저리까지 가까이까지 간 다음에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의 저는 예상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200달러, 190 몇 달러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거다. 이번에 나온 그 실적 악재는 이 정도로 이제 슬슬 마무리하는, 악재를 반영하는 뭐 그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엔비디아는 0.2% 상승, 지금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강보합 정도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잠깐만요. 지금 이제 자, 이제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0.31%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이너스 0.31. 나스닥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매물대가 13,100달러 정도, 13,100포인트 정도 됩니다. 지금 13,150포인트거든요. 최저점. 지금 나스닥의 저점은 13,10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추가로 하락하기 어렵고요. 오늘 얼마까지 빠졌나 볼까요? 지금 8분 사이에 저가 13,115네요. 지금 오늘 빠진 게 13,115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13,100 정도가 바닥이라고 했는데 15포인트 차이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참 이렇게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고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 그대로 움직입니다. 희한하게. 나스닥은 지금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종목들을 볼까요? 지금 39분인데. 자, 미국 증시. 결국에는 테슬라하고 이제 엔비디아 0.4% 오르고 있네요. 반도체 쪽 좀 더 볼까요? 반도체, 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볼까요? 0.53% 올라가고 있네요. 인텔 0.6% 올라가고 있고요. 퀄컴 0.7% 하락하고 있네요. TSMC 하나 볼까요? TSMC. TSMC 0.75% 올라가고 있네요. 자, 애플 볼까요? 애플 0.26% 하락. 온세미컨덕터 0.3% 상승. 2차 전지들 볼까요? 리비안 오토모티브 0.3% 상승. 니콜라 0.7% 상승. 루시드 그룹 1.1% 상승. 니오 1.5% 상승. 자, 포드 모터 0.8% 상승.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주 마이너스 0.8% 하락 중입니다. 일라이릴리 0.4% 상승 중. 자, 글쎄요. 오늘은 좀 이제 뭐 급락이라기보다는 이제 상승을 좀 노리는 뭐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미국 선물지수 볼까요? 다우가 마이너스 48, S&P 500이 마이너스 6.75, 나스닥이 마이너스 42, 낙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괜찮을 것 같네요. 뭐 이 정도면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 물론 개장 초기라서 변동성이 클 거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1시 우리 시각으로 개장 후 1시간 정도는, 11시 반 정도는 돼봐야 그래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개장하고 1시간 정도 지나야 좀 안정이 되잖아요. 주가가 요동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구간이에요. 자, 일단 이 정도 하고 이 정도면은 빨리빨리 그냥 붙여서 올리면은 뭐 11시 정도면 올리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마무리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자, 참 제가 이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오늘도 양해의 말씀을 뒤늦게 좀 드리네. 네, 앞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이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얘 목소리 왜 이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좀 지독한 감기 몸살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목소리가 또 오늘도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